안녕하세요, 체이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군이 LSM 개발 성공을 발표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고도 100km급 LSM2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12월 탐색 개발을 완료하고 체계 개발이 진행된 이후에 2021년 11월 개발 성공을 발표한 사업이 부속 사업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것이어서 생각보다 LSM2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발 속도는 유례없는 일정으로 이미 LSM을 개발하면서 개량형 모델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국가연과 방위사업체가 LSM을 개발할 당시 레이더 탐지 거리는 ROC보다 확대할 수 있었으나 군에서 ROC대로 개발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 강력한 레이더를 탑재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더 길어진 레이더를 사용하면 좋지만 비용과 여러가지 제도적인 걸림돌로 인해서 계획대로만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LSM2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개발 성공을 선언한 이후에 두 달여 만에 방위사업청이 개량형을 착수한 것을 의결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제도적인 절차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전속결 사업으로 보이며 다른 무기 개발 사업이 개량형을 추가할 경우에 빨라야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해외 수출 물량을 이미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LSM도 여러 번의 시험 발사 후 바로 개발 성공을 선언하면서 천공토를 도입하는 중동 국가들이 추가적인 도입 목록에 LSM을 올려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SM 기본형의 요격 고도는 70km 정도로 알려져 있어 LSM2는 100km 이상으로 크게 고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사드와 비슷한 요격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14일 방위사업청은 국가연에서 LSM2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5,600억 원을 투입해 성능 개량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색 개발이 없이 바로 체계개발로 LSM2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그만큼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첨단 대공무기 개발 사업임에도 1조 원도 채 안되는 개발비를 투입하는 것을 봤을 때 현재 확보한 기술로 충분히 추가적인 개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LSM2 개발 사업은 국가연이 주도하며 19개 업체가 참가하는 방식이며 2028년까지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알려져 LSM 기본형이 5년 이상 소요된 개발 기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5월 LSM2를 추가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8개월 만에 본 개발을 의결했다는 것은 적은 개발비로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하고 해외 수출까지도 물밑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LSM2는 요격 고도뿐 아니라 요격 사거리 또한 3배에서 4배 이상 넓힐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전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LSM 기본형이 주요 군 기지를 방어하는 데 비해서 방어 범위까지 크게 넓히는 것으로 보여 개발에 성공할 경우 사드보다 강력한 방공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LSM2 개발 착수와 함께 LSM 기본형에 대한 생산에 착수해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다층 방공망의 실전 배치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상층부 방어에 LSM 기본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LSM2가 어떻게 완성될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LSM2가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소수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개량사항은 LSM에서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분해능을 더욱더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LSM 레이더는 실물이 자세히 공개된 적이 없지만 공도에서 포착된 모습을 봤을 때 2개의 차선을 모두 사용해야 할 정도로 레이더 크기가 거대한 것으로 보이며 트레일러에 장착되어 교통 통제를 받으며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천공2처럼 이동형이 아닌 거의 고정식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LSM2에서는 A사 레이더의 소자를 더 많이 장착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레이더 크기를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그린파인 레이더나 사드 대공방어 미사일이 운영하는 가로로 길쭉한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개량에 성공할 경우 LSM 기본형도 개량된 레이더의 통합해 성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성능 개량까지 추가될 것입니다. 여기에 국산화된 TR 소자의 출력을 크게 늘려 800km 이상의 탐지거리와 목표 추적 개수가 크게 늘어나고 분해능 또한 높아져 초음속뿐 아니라
극초음속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미사일의 탄도까지 원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방사청이 SM-2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활공 타격체를 요격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고체 로켓을 활용해 상부의 일반적인 탄도를 제거하고 마하 10 이상으로 대기권과 외기권을 넘나들며 요격이 어렵게 되는 극초음속 활공 타격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드까지 배치된 한반도에서 일반적인 포물선 궤도를 보이는 공격 수단으로는 방어망을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기동성과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활공 타격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공격 수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소자의 출력을 기존보다 향상시켜야 하고 낮은 RCS 값을 가지는 활공 타격체를 탐지할 수 있는 특수한 알고리즘과 하드웨어의 개량이 필요합니다. 수천 개의 레이더 소자를 활공 타격체에 집중해 정확한 위치와 이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M 기본형보다 발전된 레이더 기술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격탄을 개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M 기본형 요격탄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 로켓을 키워 50km까지 고도로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력이 강력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체 로켓 모터로는 비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램제트 엔진이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러시아가 개발한 고고도 방공 미사일과 같은 방식으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적용해 고고도까지 수십 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른 대응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탄도 미사일에서 분리된 작은 탄도를 우주 공간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2중 적외선 시커에서 3중 멀티 적외선 시커를 적용해 탐지거리를 더 확대하고 지상 레이더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장치 대역폭을 확장해 다중 분출 자세저 장치까지 성능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말 단계에서 직격으로 탄두를 파괴할 수 있는 직격 타격체는 페트병보다 약간 커 이를 더 키워서 운동 에너지를 확대하고 충돌 시에 핵 탄두까지 우주에서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도록 2배 이상 크기를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자세 제어를 위한 다중 분사 장치가 낮은 우주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될 수 있어 4방향이 아닌 8개의 방향으로 연료가 분사될 수 있도록 토출 개수를 늘려 자세제를 안정화시키고 우주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SM 기본형보다 커진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SM 기본형이 탄도미사일 요격탄과 항공기 요격탄으로 분리되어 운용되지만 개량형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직격하는 미사일만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 더 전문화된 대응 수단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본형에서 이미 항공기 요격탄이 다양한 저고도 비행체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 모든 성능이 완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이더의 탐지 성능도 탄도미사일과 활공 타격체에 대응하는 데 집중적으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SM-2 개량형에서는 교전 통제소도 성능 개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M 기본형 교전 통제소는 천궁2를 개발해 처리 속도와 데이터 용량을 확대해 개발되었지만 SM-2에서는 광섬유를 적용해 딜레이 없이 발사대와 레이더를 통제할 수 있도록 개량하며 사람이 없어도 무인으로 경보를 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해 최적의 명령 프로세스가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통제할 수 있는 레이더와 발사대도 더 많은 노드를 연계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개선해 SM 기본형뿐 아니라 천궁과 천궁2, LAMD,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교전 통제소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성능과 호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SM 개량형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면 SM-2 요격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국산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용된 램제트 엔진 등이 1단 로켓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고도 100km급이라고 밝혔지만 개발 과정에서 이보다 1.5배 이상의 비행 고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고체 램제트 엔진을 적용할 경우 버전에 따라서 다양한 요격 미사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SM-2가 개발되면서 국가연이 20년간 연구한 신기술들이 실전에 배치돼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가연은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까지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SM에 적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개발비가 5,600억 원 정도로 작아 요격탄 개발과 레이더에 필요한 비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상당한 기반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빠르고 적은 금액으로도 완성될 것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LSM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기본형보다는 개량형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 바로 도입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천공투를 도입한 이유도 개량형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LSM2를 신속히 개발하는 이유도 중동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LSM 최종 개발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량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미국을 빠르게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란이 300발의 구형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했지만 에로우3 고고도 미사일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받고 있어 LSM2 개발에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 국가들이 LSM2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발빠르게 LSM2 개발에 나서면서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인 개량형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